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M4와 맥의 발표가 이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4일차까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었는데 3일 만에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 이어서 바로 약속드렸던 맥과 게이밍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일단 M4와 새 맥에 대한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형 맥 미니는 정말 잘 나왔다고 봅니다. 성능도 그렇고요, 작아진 폼팩터도 이제 맥 미니가 진짜 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성됐다라는 인상을 줬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사람들을 망설이게 했던 이 8GB 기본 메모리가 이제 16GB에서 시작되도록 이제 올라가면서요, 흠잡을 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써보면 8GB 기본 메모리도요, 아이맥이나 맥미니 기본형 같은 제품에서는 아직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8기가, 이 8이라는 숫자가 주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전문 작업이나 4K 영상 편집이 메인이 아닌 일이라고 하면은 라이트한 모델들은 기본형 그냥 8GB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은 16GB로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이거는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16GB 만 돼도 그 자체로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작업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준 인공지능에 감사할 일이네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게임 뭘로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게임은 이제 콘솔 게임기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게이밍 PC 시장이 중심에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퀄리티도 이제 PC에서 나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PC는 팬 소음이 좀 크기도 하고요, 가볍게 게임을 시작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옵션을 만져야 하는 것도 많은데, 이 옵션은 사실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내 PC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포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콘솔 게임기는 거의 결과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맥으로는 게임을 못할까요? 요즘 맥들을 보면요, 칩의 성능도 좋아졌고 발열이나 소음도 적습니다. 그런데 왜 맥은 게임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까요? 이게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시장에 깔린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맥에서 게임이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이 수십 년 전 애플2의 인기 비결도요, 게임이 많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80년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플랫폼이 애플2였고요. 이 애플2는 성능도 또 보급 대수도 많았죠.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서 팔만한 플랫폼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 게임의 중심은 패미컴 같은 가정용 게임기, 그리고 대중화에 성공한 PC로 옮겨졌어요. 맥은 게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픽과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전문가용 컴퓨터로서의 인식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비싼 애플 컴퓨터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PC를 산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은 거죠. 이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C는 이제 3D 카드, 그래픽 카드 시장이 커지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요, 반도체의 발전을 거치면서 콘솔 게임기를 뛰어넘는 대표 게임 플랫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맥은 더 업무용, 전문가용 컴퓨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칩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인텔로 이제 CPU를 바꾸고 또 엔비디아와 결별하면서 AMD의 그래픽 카드, 그것도 이제 게이밍보다는 파이어젤 같은 그래픽 전용 칩이 중심이 됐어요.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요, 인텔의 내장 그래픽 중에서 이제 고성능에 들어가는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지간한 그래픽 카드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습니다. 게임은 못해도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것, 게임은 못해도 일할 때는 꽤 쓸만했다는 얘기죠. 게임을 비롯해서 그래픽 성능 같은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별로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맥북 프로로 게임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대신에 코덱 지원이 잘 되고 동영상 편집 빠릿빠릿하게 되면은 그게 더 좋았던 거죠. 이게 묘한 분위기인데 불만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됐고요. 게임은 PC로 하면 됐죠. 저도 일하는 컴퓨터와 게임하는 컴퓨터가 분리되는 게 일에 대한 집중이나 컴퓨터 관리 면에서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맥으로는 일을 하고 PC로는 게임을 하는 이런 이중생활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리자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맥용 게임을 잘 내주던 회사였거든요. 그 옛날 스타크래프트뿐 아니라요, 디아블로 3까지 맥으로 다 내놨어요.
근데 이번에 디아블로 4 같은 거는 안 나오긴 했죠. 또 대작 게임들이 윈도우의 다이렉트X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맥으로 게임을 만들면은 좀 어렵다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뭐 이건 인식이 아니라 뭐 오픈GL 같은 좀 어려운 기술을 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리고 플랫폼으로서도 맥은 게임과 점점 멀어졌던 그런 시기가 이어져 왔죠. 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프로세서 때문입니다. M1의 등장 이후로 애플의 제품 라인업은 아주 심플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CPU와 GPU 코어 개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맥북 에어부터 맥 미니, 뭐 맥북 프로, 맥 스튜디오 같은 고성능 맥까지 아키텍처나 명령어 세트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M1 칩만 해도 성능이 만만치 않아요. 벌써 출시가 뭐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운영체제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요. GPU 성능도 좋습니다. GPU 자체의 크기가 아무래도 뭐 그래픽 카드들보다는 작지만 이 메탈 API가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하면서 성능 손실이 적고요. 또 CPU와 GPU가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효율이 진짜 좋습니다.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만 살펴봐도요, 사실상 뭐 콘솔 게임기에 준한다라는 느낌들을 받죠. M 시리즈 칩은 그 A 시리즈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게임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이건 뭐 단순히 벤치마크 테스트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눌 게 아니라 게임 엔진이나 뭐 메탈 이런 하드웨어 접근 방법, 또 메모리 구조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성능이 결정되는데 이미 M 시리즈 칩은 게임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게임을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WWDC에서는 항상 바이오하자드나 뭐 데스 스트랜딩,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직접 맥 플랫폼으로 게임 만드는 과정이 수월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저도 이번에 WWDC에서 이제 네오위즈죠. 국내 게임사 네오위즈에서 피해 거짓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WWDC에서 그 개발자와 기획자들을 만났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맥으로 게임 만드는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큰 부담 없이 포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요, 뭐 PC나 콘솔 게임기에서 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맥북 에어부터 맥 스튜디오까지 다 게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펑크 2077도 내년에 내놓겠다라고 예고가 됐죠. 이거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같은 고급 기술들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트리플 A 게임들이 나오는 거는 상징성이 있죠. 이런 수준의 게임이 돌아간다. 이게 적어도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나 뭐 5까지도 견줄 만한 게임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펴보면은 맥은 게임 플랫폼으로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세서의 라인업이 심플하기 때문에 M1을 기준으로 게임을 개발하면은 뭐 M2, M3, M4까지 개발 과정에서 최적화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인식해서 개발자가 적절한 기본 옵션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칩들은 PS5랑 PS5 프로 같은 관계처럼 기본적으로 같은 바이너리로 돌아가지만 고성능 칩에서 성능을 낼 수 있으면은 더 성능의 여유를 갖는 그런 구조로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PC보다 게임을 만들고 최적화하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포팅 도구를 이용하면은 윈도우에서 다이렉트X로 만든 게임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환성이나 성능들이 다 좋아서요. 지금 뭐 디아블로 4 같은 정도의 게임들은 이제 맥북 에어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개발자들로서는 쉽게 게임을 한 가지 환경에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애플도 이번에 M4 Max를 발표하면서 게임 계속 언급했죠. 그동안은 이 고성능 프로세서는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에 두었었는데요. 게임 시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게이밍 PC랑 워크스테이션은 사실상 한 끗 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크기인데요. 맥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죠. M1 이후에 맥 판매 대수를 보면요,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2021년에는 대략 2,900만 대 팔렸고요. 2022년에는 2,600만 대가 팔렸고 2023년에는 조금 줄어서 2,2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이걸로 이미 뭐 8천만 대 가까운 숫자를 찍었고요. 올해까지 하면은 1억 대를 넘어설 겁니다. PS5가 올해 6천만 대 정도로 누적 판매 대수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 애플 아케이드도 이런 환경에 대한 기대로 내놓았을 겁니다. 맥뿐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더하면은 엄청난 수의 플랫폼이 되잖아요. 문제는 이 맥과 게임에 대한 인식의 연결고리를 움직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대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꽤 잘 되고 또 평도 좋아요. 적어도 지금 게임을 내는 게 게임 개발자들한테도 또 맥 이용자들에게도 특별히 손해될 만한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코어 게이머들까지는 아니어도 맥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어떤 기기로 게임할지 선택할 때 갖고 있는 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 시장 크기고 그 시장 크기는 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게임을 만들고 퍼블리싱에서 돈이 벌린다는 생각을 못했던 지난 십몇 년 동안은 맥의 게임 환경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냈던 거고요. 반대로 돈이 된다는 인식이 깔리면은 맥으로 어떻게든 게임들이 나오겠죠.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저는 맥이 파편화가 없고 성능 좋고 또 최적화 쉽고 큰 시장을 가진 꽤 괜찮은 게임 플랫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맥과 게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